오늘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치솟는 물가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를 보내신 전국의 소중한 불자님들과 대중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남에게 해 한 번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나이 50이 넘고 60이 지나도 재물은 모이지 않고 늘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돈이 새어나가는지 원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았을 줄 압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활자가 타고나기를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수행자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나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허황된 미신이나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불교의 깊은 연기법과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간 삶의 지혜로 증명해 온 고품격 풍수학의 진리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면 아무리 밖에서 복을 끌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문이 막히고 결국 가문의 재물운이 봄날의 얼음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거나 반대로 꽁꽁으로부터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꽉 막혀있던 금전의 물꼬가 시원하게 터지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고귀한 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나 자녀들의 앞날 혹은 가정의 평안과 경제적 해탈을 바라는 염원을 댓글창에 정성껏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 집안에 막힌 금전운이 대통하고 가족 모두가 병고 없이 평안하기를 일심으로 발언합니다. 라고 마음에 한을 담아 올려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천 이슬을 맞으며 대웅전 불단의 향을 피우고 여러분의 고단한 이름과 염원을 하나하나 마음으로 새기며 지극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 역전을 함께 도울 이 지혜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시어 자비로운 인연의 고리인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는 영적 지침을 가장 맑은 정신으로 전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주방은 과거 전통 가옥에 가마솥과 쌀독이 있던 가장 신성한 공간이며 그 중에서도 냉장고는 집안의 모든 식복과 재물의 원천이 모이는 현대판 뒤주이자 거대한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의 가난을 끊어내려면 가장 먼저 쌀독을 가득 채우고 그 주변을 정결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셨으며 주방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노하시면 그 집안은 3년을 못 가 가산이 탕진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의 가정에서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기계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생명의 기운을 담아두고 자손들의 생명력을 키워내며 집안의 순수한 금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풍수의 혈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장년층 가정의 주방을 들여다보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높은 곳이라는 이유로 이 신성한 냉장고의 머리 위에 온갖 물건들을 무심코 올려두고 방치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계십니다. 금고 위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두면 금고문이 쉽게 열리지 않듯 냉장고 위에 정체불명의 잡동산이나 기운이 상극인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복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고 가족들의 금전운을 그 자리에서 꽁꽁 얼려버리는 가장 무서운 살기가 됩니다. 재물이라는 기운은 본래 맑고 깨끗하며 사방으로 거침없이 소통하는 바람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집안에서 가장 큰 재물의 창고 역할을 하는 공간의 머리맡이 무겁고 탁한 기운에 눌려 있으니 돈이 들어왔다가도 소리 소문 없이 새어나가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데
정작 매일 밥을 해먹는 주방의 핵심 보물창고 이가 탁한 기운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백날 절에 가서 등을 달고 기도를 올린들 그 공덕이 온전히 내 집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집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똑바로 시선에 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뼈아픈 성찰과 함께 대대적인 정화를 시작해야만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찬란한 대길의 삶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재물의 안정을 바라는 대중 여러분의 간절한 눈빛을 대할 때마다 저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불균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고 음식을 꺼내는 냉장고는 그 자체로 오행 가운데 차가운 물의 기운인 수기와 물건을 거두어 들이는 금기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주방 공간의 부족함을 핑계로 냉장고 머리 위에 흔하게 올려두는 전자레인지나 오븐, 에어프라이어, 토스터기 같은 가전제품들은 전기를 대량으로 소모하며 순식간에 강력한 열을 뿜어내는 오행 중 불의 기운, 즉 화기의 극치를 달리는 물건들입니다. 풍수학의 오랜 정수인 오행설에서 물과 불은 서로를 공존시키지 못하고 격렬하게 부딪히는 수화상극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 뜨거운 용암을 부어버리는 격이니 냉장고라는 집안의 재물 창고 내부에서 흘러야 할 맑은 수기가 이 뜨거운 화기에 의해 증발하고 왜곡되어 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가문의 금전운을 얼어붙게 만들고 들어온 재물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첫 번째 주범입니다. 이를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도 냉장고가 열을 방출하고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터를 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전자기장이 존재하는데 그 위에 또 다른 고출력 가전제품인 전자레인지를 가동하면 서로의 전자기파가 꼬이고 간섭을 일으켜 가전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방 전체의 에너지 파동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 불안정한 파동은 주방을 지키는 조왕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이는 곧바로 집안의 안주인이나 가장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독 주방에만 서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별것도 아닌 일로 남편에게 짜증을 내거나 자식들에게 모진 소리를 퍼붓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냉장고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극의 살기가 여러분의 뇌파와 심성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국 사회의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기에 접어들고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 문제로 고통받으며 부모 세대는 노후 자금의 고갈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집안의 상극 기운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를 불러옵니다. 돈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정된 기운이 감도는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는데 주방 한가운데서 물과 불이 전쟁을 치르듯 싸우고 있으니 재물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사나운 기운에 놀라 도망치게 됩니다. 그 결과 열심히 저축을 하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목돈이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멀쩡하던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사기를 당해 큰돈을 날리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 병원비로 모아둔 쌈짓돈을 전부 쏟아붓게 되는 비참한 악순환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재물의 창고가 상극의 기운에 의해 상처를 입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영적인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수화상극의 재앙을 끊어내고 막힌 재물의 맥을 뚫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위에 올려진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가전 제품들을 아래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방이 아무리 좁더라도 별도의 렌지대나 선반을 마련하여 냉장고와 최소한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분리해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무겁고 뜨거운 짐을 치워내는 물리적인 행동 자체가 바로 내 집안에 막힌 혀를 뚫어주는 위대한 풍수적 시술이 됩니다. 이 정화의 작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상서로운 시간은 하루 중 만물이 생동하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솟구치는 기운을 가진 진시, 즉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 사이의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명호를 염송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3번 부르며 냉장고 위에 물건을 정중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행주에 맑은 물을 적셔 그동안 쌓여있던 먼지와 찌든 때를 정성스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먼지는 풍수에서 정체된 가난의 잔재를 뜻하므로 이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냉장고 상단의 기운이 순식간에 맑고 청정하게 정화되어 사방의 복을 끌어당길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물건을 치운 냉장고 위는 가급적 아무것도 두지 않고 텅 비워두는 것이 좋으며 공간의 숨통을 열어주어야만 비로소 얼어붙었던 가족들의 금전운이 풀리고 집안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무심코 행하는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전제품을 치우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냉장고 꼭대기에는 세월의 때와 함께 부끄러운 우리 삶의 흔적들이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프다 보니 매일같이 달고 살아야 하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관절염 치료제 혹은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을 생각해서 눈물겹게 사다 준 온갖 홍삼 상자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봉지들을 식탁 위가 지저분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냉장고 위에 툭 던져두는 불자님들이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주방의 냉장고는 우리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소중한 음식을 보관하고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신성한 공간인데 그 정수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먹는 약이나 병마에 탁한 에너지 가득한 약봉지를 올려두는 행위는 풍수학적으로 아주 불길하고 사나운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집안의 대형 금고 위에 질병의 장막을 쳐버리는 격이며 결과적으로 가족들의 생기를 갉아먹고 벌어들인 재물이 고스란히 병원비나 약값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우한의 살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불어 대형마트나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무심코 받아온 영수증 뭉치나 매달 말일만 되면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고지서 같은 종이 뭉치들을 냉장고 위에 닥치는 대로 쌓아두는 버릇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영수증이라는 물건은 이미 내 손을 떠나간 돈의 차가운 흔적이며 고지서는 조만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할 빚의 문서이자 지출의 압박을 상징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아야 할 보물창고의 머리 위에 이토록 무거운 지출과 채무의 음기를 가득 얹어두었으니 집안의 살림살이가 늘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이 모일만 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악재가 터져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영적인 인과관계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통 무속신앙과 불교적 민간 관습에서는 예로부터 주방을 다스리고 가문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조왕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조왕신은 안방의 삼신할머니와 더불어 집안의 모든 기륭 화복과 자손들의 식복 그리고 재물의 출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밀하게 감찰하는 주방의 수호신으로, 특히 주방 환경이 청결하고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가 숨겨져 있으며 모든 물건이 질서정연할 때 가문의 큰 복과 뜻밖의 횡재수를 내리신다고 전해집니다. 불교의 깊은 우주관인 지수화풍, 즉 땅과 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원소가 우주 만물 속에서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생명이 번창하듯 주방 역시 물의 기운을 가진 냉장고와 불의 기운을 가진 가스레인지가 서로 침범하지 않고 맑은 바람이 통과해야 조왕신의 거룩한 가호가 깃들게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 꼭대기에 먼지와 한데 뒤엉킨 약봉지, 찢어진 비닐봉지, 쓰다 남은 고무장갑,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영수증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으면 주방의 신성한 에너지는 숨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썩어 들어가며 지수화풍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기에 지저분하고 답답하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집안을 굽어 살피는 조왕신의 눈을 가려버리고 명절이나 제사날에 후손들을 축원하러 찾아오시는 조상영가들의 발길을 막아서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50대를 지나 60대, 70대의 노년기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쓸쓸하며 뼈아픈 길인지 이 수행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는 대화마저 단절된 채 외딴섬처럼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노후의 경제적 불안감에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는 대중 여러분의 슬픈 실상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집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지으러 주방에 설 때마다 내 머리 위에 가장 큰 재물 창고인 냉장고 위에서 가난의 영수증과 질병의 약봉지가 내뿜는 음산한 살기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어떻게 내일을 향한 희망과 상서로운 대운의 씨앗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냉장고 위에 무심코 올려둔 영수증이나 청구서가 있다면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수거하여 종이 분쇄기에 넣거나 불에 태워 깨끗하게 흔적을 없애버리시고 앞으로 날아올 고지서들은 거실 서랍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용 보관함에 격리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약봉지 역시 냉장고가 아니라 식탁 옆에 작은 바구니나 싱크대 하단에 정갈한 서랍 속으로 자리를 옮겨두어야만 병마의 살기가 재물의 통로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루 중 음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동방에서 새로운 날의 상서로운 서광이 대지를 비추는 축시와 인시가 지나간 일은 아침 시간, 즉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맑은 새벽에 이 잡동사니들을 싹 치워내고 따뜻한 음양탕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정돈해 보십시오.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공기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고 청정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집안의 기운이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얼어붙었던 금전의 사슬이 풀리고 뜻밖의 귀인이 찾아오는 경이로운 인생 역전의 서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비움의 미학을 몸소 실천하여 냉장고 위에 묵은 잡동사니들을 깨끗하게 걷어내셨다면 이제는 그 빈 공간에 단순한 공허함이 아닌 사방에 상서롭고 청정한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겨 가득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달의 변화를 인간 운명의 맥박과 동일하게 보았으며 우주의 음양이 교차하는 특별한 날을 택해 집안의 모든 애군을 씻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영험한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이 완전히 숨었다가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품고 다시 솟아오르는 음력 초하루와
하늘에 가득 찬 만월의 빛으로 온 대지를 환하게 비추는 음력 보름날은 주방의 정체된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막힌 금전의 맥을 뚫어내는데 가장 완벽한 영적 시공간에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매달 찾아오는 이 두 날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작은 풍수적 처방만으로도 여러분의 주방은 가난의 서리가 내린 얼어붙은 땅에서 황금이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터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음력 초하루가 되는 날 아침, 동이 트고 만물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묘시, 즉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고즈넉한 새벽 시간에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이 비법을 실행해 보십시오. 먼저 아무런 문양이 없는 깨끗한 조선 백자종지나 작은 흰색 도자기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전남 신안이나 서해안의 맑은 바닷바람과 햇살로 빚어낸 순수한 천일염, 굵은 소금을 소복하게 쌓아 올립니다. 소금은 동양 풍수학과 무속신앙에서 바다의 강력한 양기를 머금은 결정체로 사방에 삿된 영가나 가난의 귀신이 내뿜는 음산한 기운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입니다. 그 소금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동법과 유통경제의 중심이었던 상평통보나 혹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100원짜리 동전이나 500원짜리 동전 중 가장 흠집이 없고 반짝이는 새 동전 3개를 삼각구도로 소금 위에 예쁘게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숫자 3은 불교에서 불, 법승 삼보를 상징하며 하늘과 땅, 사람의 삼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길수이기에 재물의 기운을 고정하고 증폭시키는 놀라운 영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금 그릇을 냉장고의 중앙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십시오. 냉장고가 지닌 차가운 물의 성질과 동전이 지닌 맑은 금의 성질이 만나 풍수하게 대원칙인 금생수, 즉 금이 물을 생하여 재물의 원천을 끊임없이 키워내는 상생의 순환고리가 냉장고 머리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그곳에 두며 주방으로 흘러드는 온갖 탁한 에너지와 부정적인 파동을 소금이 대신 받아내도록 한 뒤 달이 가득 차오르는 음력, 보름날 새벽에 같은 시간이 되면 그 소금을 싱크대 하수구에 물과 함께 미련 없이 흘려보내며 가난의 묵은살을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이때 도자기 그릇에 고였던 동전 3개는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낸 뒤 맑은 물 한 잔을 새 그릇에 담아 냉장고 위에 함께 놓아두면 만월의 풍요로운 음덕이 물을 통해 주방 전체로 스며들어 가족들의 금전운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냉장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세상도 완벽한 상생의 기운으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많은 중장년층 불자님들의 주방 냉장고를 열어보면 과거 대한민국이 겪었던 혹독한 보릿고개 시절의 가난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와 상처가 남아있어 먹지도 않을 오래된 반찬통이나 유통기한이 정체불명의 검은 비닐 봉지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중도의 도리는 과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언제나 알맞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냉장고 내부 공간에 음식을 100% 꽉꽉 채워두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기의 순환을 완전히 차단하여 재물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으며 차가운 냉기 속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썩어가는 음식물은 결국 가난의 대물림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음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냉장고 안은 언제나 전체 용량의 70% 정도만 채워두어 맑은 냉기가 사방으로 거침없이 통할 수 있는 순통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검은 비닐봉지는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
기운을 답답하게 가두고 조상영가들이 식복을 내리러 오셨다가도 음산한 기운의 놀라등을 돌리게 만드니 지금 당장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친환경 용기나 정갈한 유리 반찬통으로 모두 교체하시고 내용물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두십시오. 이렇게 냉장고 내부를 중도의 도리에 맞게 여유롭고 청결하게 관리하면 주방의 거대한 금고가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집안 구성원들의 위장질환이나 만성피로 같은 건강상의 병고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밖에서 일하는 자녀들의 직장운과 사업운이 탄탄대로로 풀리며 그 결과 얼어붙었던 가문의 금전운이 사방에서 거세게 물밀듯 밀려들어와 마침내 평생의 한이었던 경제적 해탈을 이루고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주방의 작은 공간인 냉장고일을 치우고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단순히 집안 구석의 먼지를 털어내고 가구 배치를 바꾸는 차원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으로써 비로소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공사상에 있습니다. 찻잔에 묵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향기롭고 귀한 해차를 따르고 싶어도 단 한 방울조차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과 가정 역시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주가 우리에게 내리려고 준비해둔 거대한 대운과 재물의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냉장고 머리 위에 쌓아둔 가전제품과 약봉지, 빛바랜 영수증들을 과감하게 치워내는 물리적인 행위는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있던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탐진치 삼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룩한 마음, 풍수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50대를 지나 60대, 그리고 70대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불자님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몸으로 버텨내며 오직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하셨습니다.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이제는 노쇠해진 육신과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홀로 외로움과 경제적 쓸쓸함을 견뎌내고 계시는 대중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수행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들에게 행여나 짐이 될까봐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돈 1,000원 한 장 쓰는 것조차 가슴을 졸여야 하는 그 서글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물건을 쌓아두고 움켜쥐려는 집착의 노예가 되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냉장고 위에 가득 찬 잡동사니들은 바로 내 노후가 불안해서 언젠가 쓸모가 있을까 봐버리지 못했던 내 마음의 눈물겨운 상처이자 불안의 그림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지은 인과와 내가 지금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맑게 다스리면 나이가 아무리 많고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일지라도 반드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대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방의 냉장고일을 깨끗하게 비워내어 사방으로 통하는 공기의 길을 열어주듯 내 마음의 집착과 두려움을 맑은 바람으로 씻어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비워내고 베풀 때 우주의 자비로운 에너지는 그 빈자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풍요와 재물로 가득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내 집안에 막힌 기운 때문에 잠시 정체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주방을 정결히 하고 마음의 청정함을 회복하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가문의 금전의 사슬이 풀리고 자손들의 앞길에 서광이 비치며 사방에서 귀인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이로운 복덕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맺은 이 소중하고 귀한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든 모든 가난의 살기와 우환의 기운이 눈 녹듯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행자가 영혼을 담아 지극한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 청정한 기도의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방 3세에 항상 계시사 자비로 중생을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눈을 떠 집안의 정체된 기운을 청정하게 정화하고자 발언하는 전국의 수많은 소중한 불자님들과 대중 한 분 한 분을 자비의 눈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들이 그동안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경제적 고통과 노후의 불안감,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눈물의 세월을 자비의 손길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부로 이들의 주방과 거실, 그리고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모든 가난의 귀신과 막힌 애구는 동방의 푸른 서광 속으로 영원히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머무는 가정의 주방조왕신과 가문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조상 영가들이시여, 후손들이 정성껏 비워내고 정화한 냉장고 위와 주방의 신성한 공간에 사방에 마르지 않는 황금의 샘물을 부어주시고 자손만대 번창할 수 있는 식복과 금전의 대운을 아낌없이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자녀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여 가문을 빛내게 하시고, 여기 계신 노년의 불자님들은 육신의 모든 병고와 마음의 고독에서 벗어나 물질과 정신이 모두 풍요롭고 평안한 대길 성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주방에 설 때마다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통장마다 재물이 마르지 않고 쌓여 이웃과 사회에 따뜻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존경받는 부자의 품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일심으로 지극정성 축원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함께 나눈 이 공덕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셨다면 혼자만 이 복을 누리지 마시고 지금 가장 힘들고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법을 전하고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를 가장 으뜸가는 공덕으로 치며 이 상서로운 기운을 타인에게 베풀 때 내 집안의 재물은 2배, 3배로 커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댓글창에 발언문을 남기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의 음력 생년월일이나 간절한 염원의 글을 정성껏 올려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올리는 축원 기도에 빠짐없이 동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연의 끈을 이어가 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깊고 영험한 풍수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방을 맑게 비워내듯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황금빛 복의 바람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